제가 발음이 이렇게 좀 새고 있죠. 새는 이유가 지금 입술 여기 안에가 안쪽에 이렇게 약간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는 이 에 하는 발음에서 약간 좀 발음이 입을 못 벌리니까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좋고 침이 질질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챕터 3에 대해서 또 재밌게 힘차게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운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트렌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또 교육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점차 많아지고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곳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유명한 강사를 쫓아다니는 이런 수업 환경에서 소수 정예로 좀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관리가 중요한 학원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의 눈이 점점 뛰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정한 수업의 방향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트렌드, 즉 교육의 트렌드는 안드라고지입니다. 페다고지에서 안드라고지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사 중심 수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가 그 수업의 중심이 돼서 마음껏 강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잘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이 페다고지 수업이라고 한다면, 안드라고지는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의 주인공이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러너 센터드 에듀케이션,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께 이 IB를 좀 소개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요.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부르죠. 이 프랑스에서 수능 대신에 이제 수능과 비슷하게 논술형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런 시험을 바칼로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이 뭐 그래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고, 더불어서 스위스에서 1968년에 시작한 IB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153개국 5,060개 학교에서 현재 이 IB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을 뽑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예일대, 프린스턴, 옥스퍼드 등 세계 많은 대학에서 이 학교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주류 대학교들이 IB로 점수를 딴 학생들을 계속해서 뽑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2013년도에 공교육에 IB를 도입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가 교육 자체를 IB로 적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공교육에 전반적으로 IB를 도입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 교육을 많이 따라갔고, 전 세계에서 일본 교육과 중국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좀 난이도 좀 어렵고 이렇게 해서 좀 공통점이 좀 있는데,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방향을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저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상태고요.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학교 선정이 아마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기외고나 충남 삼성고, 포항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IB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죠. 다만 현재 우리나라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과정을 마쳐야지만 너는 중학교를 졸업했어,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에 근거한 수업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이비로 공부를 하게 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검정고시를 봐야지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데 뭐 장애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경기외고나 충남 삼성고,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비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10년, 11년부터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기외고 교장 선생님이 2012년도에 아이비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었는데, 이 분이 당시에 경기외고에서 아이비 과정을 직접 본인이 진행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충남 삼성고에서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외고나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장 선생님이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 개발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과제 중심 평가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2개 중학교에서 100% 논술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서술형 평가 시험을 예전에 도입을 해서 이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비 도입 검토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아이비 교육과정 연구팀이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이 아이비와 굉장히 흡사하게 우리나라 교육과정들이 이미 2011년부터 계속해서 진화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이비가 어떤 수업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B는 학생 주도의 탐구 중심 학습입니다.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중심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수행 과정 평가 및 논술, 서술형으로 절대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드라고지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을 자꾸 보관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해왔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들을 적절하게 꺼내면서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으로 점차적으로 수업의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학생이 주도하고 있다, 탐구 중심이다,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초등 창의 사고, 이런 학습이랑 연결짓기가 쉬운데 사실 그 내용이랑은 거리가 조금 멉니다. 멀고 수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그 IB의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네, 그래서 IB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정책 연구 과제 연구자 공모가 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3개월 전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이 국가정책연구과제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자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공모 대상 과제 목록을 좀 살펴보면, 세 번째 고교 단계 AP나 IP 교육과정 적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라고 공모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를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작년 4월 달에 스위스에 다 같이 몰려갔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위스로 가서 IB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적용받는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교육과정학 박사를 받으신 이 박하식 이 분이 경기외고였었나요? 경기외고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하나만 더 올라갈까요? 네.
이 경기 외고의 교장 선생님이고요. 현재는 충남 삼성고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구교육청이나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아이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 항상 등장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해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이 아이비에 관련해서 꾸준히 본인이 연구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아이비를 계속해서 전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결국 휴먼 터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의 과정과 결과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동기를 부여했는지, 배워야 될 내용들을 재밌게 배우도록 유도했는지,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비고스키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 교육은 결국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뭔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즉 페다고지 중심의 교육 철학, 즉 티칭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재미있게 배우도록 유도했는지,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의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관찰하고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이런 형태가 결국 휴먼 터치, 교육은 휴먼 터치다라는 내용들의 좀 본질에 다가가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교육청이나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을 하겠다 또는 고려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에서 아이비 과정을 나온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률을 좀 고쳐야 되고 아이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비 교육과정은 스위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만들어낸 이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을 해서 갖다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교육의 교육 주권을 좀 스위스에게 지나치게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스위스 아이비 본사에서 우리나라가 아이비를 도입한다면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사들의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수업 방향,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비가 가이드해주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이런저런 지적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주권이 결국에는 스위스 본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 아이비의 전면 도입을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 도입이 진짜로 국내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방향이라는 게 창의, 융합, 사고력, 탐구, 토론, 이런 키워드를 가져서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기반,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사고력이 중요하고요. 탐구하고 토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선생님 중심 교육 환경에서 학생 중심 교육 환경으로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이비가 도입이 되느냐 도입이 되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이 교육의 커다란 흐름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교육의 커다란 흐름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학원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방향을 좀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얼마나 지도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탐구, 토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고 아이들의 토론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탐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안 해본 이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이 방법 자체를 배워야 될 거예요. 교수 학습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블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블이 어쩌다 보니 이런 대안들을 다 갖게 됐는데, 사실은 아이비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치밀하게 계획한 상태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그냥 본능적으로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화해 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시지도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깨달으셨겠지만 저희도 그런 맥락과 같이 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탐구나 토론, 이런 사고력 중심의 이런 학생 중심의 수업 환경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은 이미 A불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디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볼게요.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를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는 게 결국 휴먼 터치인데 아이들이 학습 목표는 달성했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는 했는지,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흥미롭게 잘 배울 수 있게끔 환경들은 구성했는지, 이를테면 뭐 토론식이라든지 발표식 수업 이런 것들을 수업 안에 적극적으로 넣어놨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를 선생님들이 반드시 파악하는 그 사전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공부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배운 것은 잘 알고 넘어가는지, 모르는 게 있지는 않은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결국 학습자 진단이고요. 이런 것들은 TLP와 A부를 통해서 이미 저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A부를 잘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학원에 비해서 충분히 앞서 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학원 운영의 핵심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원생을 관리하거나 신규생을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잘 챙겨나가면서 다음 챕터에서부터는 이제 그 공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 코칭에 대한 이야기로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강의는 조금 짧았네요. 네,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